논문을 쓰기로 결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의 경험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신경 쓰셨던 목차가 바로 연구 방법이었어요. 연구 방법.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서론, 이론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론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연구 방법, 그다음에 결과 분석. 이건 실험한 다음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론 및 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 방법, 이 디자인만 하는데 거의 한 두 달을 쓴 것 같아요. 이 연구 방법이 맞는지. 왜냐면 이 디자인을 잘 해놔야지 실험을 딱 진행을 하고 결과값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부족한 점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왜 나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식인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려야 되고, 또 교수님께서도 그 점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내가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험을 디자인했는지 꼭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실험마다 어떤 방법, 질적 연구를 했던, 양적 연구를 했던, 또는 그거를 같이 했든,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나의 이제 연구 방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그 관련성을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냥 우리가 논문을 쓰고 끝뿅 이게 아니라 이 논문을 가지고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제 나의 논문을 쓸 때 토픽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쓸 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서 썼던 부분이 연구 방법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구 방법을 이제 순서가 연구 방법을 하고 실험자를 찾는 양적 연구의 일 경우에도 그렇고 질적 연구일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실험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를 하는데 뭐 딱 보니까 학생들이 뭐 12명에서 15명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디자인의 방향을 잡아가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컨펌 받기가 더 쉬워요. 말도 안 되게 제가 이거 논문 쓸 때는 코로나였을 때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어서 사람이 너무 지금 만나기도 힘든데 갑자기 그 실험 대상자를 100명을 잡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건 사실 너무 힘들죠. 아무리 커피 쿠폰 뿌리고 부탁하고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그 100명의 데이터를 구한다는 건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잘 고려를 해보고 이에 맞춰서 실험을 또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돼서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는데 리마인드를 하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좀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기관에 전문적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빠르게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논문 토픽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가기보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료를 한 지 되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논문 준비를 해서 사실 현역에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역에서 이제 바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아마 정말 좋은 기회와 좋은 교수님과 좋은 수업을 만난 경우라면 아마 석사 1학기 때부터 자기의 이제 관심 있는 주제나 관련 있는 주제, 관심 있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를
소논문을 쓰거나 혹은 저널에 내거나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디벨롭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석사 논문은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겠죠. 그러면 1학기 때부터 정신 차려서 이제 조금씩 디벨롭 하면은 그 졸업 논문 쓰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하고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3, 4, 5, 한 2, 3개월이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양을 많이 썼거든요. 거의 한 180장 정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깊게 하고 또 실험을 할 때 너무 그 디자인에 따라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술술술술 적히는 거예요. 결론 이제 리절트 부분이 너무 술술술술 적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내가 너무 봤던 그 논문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론적 배경을 보면서 이런 실험을 생각을 했고 이렇게 디벨롭을 했다. 이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도중에도 막 목차도 바뀌고 막 내용도 엄청 삭제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했지만 충분히 고민한 만큼 쓰는 건 금방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려를 하다 보면 쓰는 건 금방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빠르면 한 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업 학생이라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면서도 한 달이었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금방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쓸 때는 되게 그 준비 기간을 조금 꼼꼼히 오래 가진다면 오히려 더 기간을 단축하는, 오히려 막 급하게 서두르면 디자인도 엉성하고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서 뭐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걸 보완하는 실험을 또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가외의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되게 주변 선배들의 조언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그걸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월, 11월 이때쯤 디자인을 시작을 해서 12월에 컨펌을 받았어요. 실험 진행하라고. 그래서 1월, 2월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3개월 썼던 것 같아요. 네,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6, 7 그러니까 6월에 이제 제출을 하고 7월 전에 아예 이 제본 한 개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디자인 이거 다 했는데 난 이거 되게 꼼꼼하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다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계속 주시긴 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이만큼 고민을 했던 거를 막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짜고 이럴 때 되게 현타가 많이 와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나중에 되게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 주제가 있다면 되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좀 팁이 쓰면서 그 밑에 보면 레퍼런스들이 쫙쫙쫙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계속 참고해 가시면서 이렇게 계속 파도 타기처럼 연결해서 쭉쭉쭉쭉 가시면 금방 관련 있는 그 참고 문헌들을 바로바로 연관지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 괜찮다 하면 이 괜찮은 논문의 레퍼런스들을 꼭 찾아서 가서 몇 개 꼭 이렇게 해서 쏙쏙 뽑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론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이 논문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 탄탄하게 이제 배경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 없는 그냥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논문 자체가 그냥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 선행 연구들의 다른 버전들을 미묘하게 하나하나씩 바꿔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내 생각을 순수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되게 좌절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전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나의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추가하거나 이러한 점을
또 주목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벨롭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데 석사 과정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분이세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론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논문 프로젝트를 할 때 이론적 배경 잡는 기간을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 거의 6을 두셨던 것 같아요. 탄탄하게 이제 쌓아서 올라오라고 이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2년 끝에, 그러니까 석사 과정 2년 끝에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힘들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꼭 사실 학부 때 이미 그 토픽들을 다 가지고 석사를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픽을 가지고서 2년 동안 잘 디벨롭 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